이게 얼마 정도 드냐 이거요? 영상이 짧아서 광고가 많이 안 붙는 아, 그치. 스케치 쇼시니까. 그래서 100만이면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329만 구독자를 보유한 숏박스의 개그맨 김원훈이 공개하기로는 100만 조회수당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적은 수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영상을 올린다면 100만 조회수는커녕 1만 조회수를 만드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첫 영상에 100회 이상 조회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운이 좋아야 1000회를 넘기는 정도지요. 10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 얼마 안 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튜브를 조회수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유튜브로 장사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을 시작하려면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충족해야 하죠. 이 문턱을 넘었다고 바로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구독자 1000명 정도 규모 채널은 수익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구독자 1000명 달성 후 매월 약 10만 조회수를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약 $250, 그러니까 약 30만 원의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영상 10개를 올려 10만 조회수를 모아도 월 30만 원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1000명 채널이 매번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제 채널도 구독자가 1100명 수준이지만 아직도 광고 수익은 0원이거든요. 구독자 1만 명 채널은 어떨까요? 한 유튜버가 구독자 1만 명을 막 돌파한 후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 달에 약 $536, 당시 환율로 약 66만 9천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독자 10만 명 수준의 채널도 생각만큼 거액을 벌지는 않습니다. 국내 유튜브 채널 팀브라더스 약 11만 구독자는 한 달 약 370만 원의 애드센스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고, 또 다른 비슷한 규모 채널도 수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주제나 시청층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구독자 10만 채널이 월 수백만 원 정도가 하나의 현실적 예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100만 명이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해외 금융 유튜버 네이트 오브라이언의 사례를 보면 현재 한 달에 1만 4,600달러에서 5만 4,600달러를 벌고 있다 밝혔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구독자 100만 명 채널 송대익 씨가 월 약 6,700만 원의 애드센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비로소 직장인 연봉을 한 달에 번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최상위권은 월 억대 수입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구독자 1000명 채널은 용돈 수준, 1만에서 10만 명 채널은 부업 수준, 100만 명 이상 되어야 비로소 전업 유튜버 소리를 들을 만한 수입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 돈 많이 버네. 나는 솔직히 100만은 아니지만 10만까지만 돼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혹한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생태계의 수익 구조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어서 상위 소수만이 대부분의 파이를 가져가죠. 한 연구에 따르면 상위 3%의 유튜브 채널이 전체 조회수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7% 채널들은 고작 10%의 조회수를 놓고 경쟁하는 셈이니 대부분이 미미한 트래픽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상위 3%조차도 광고 수익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독일 오펜부르크 대학 바틀 교수팀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3%에 들려면 월간 14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 인기 채널도 연간 수익이 17,000달러,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고 단가를 평균 1000뷰당 $1 정도로 잡으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과한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상당수가 연봉으로 따지면 빈곤선 이하라는 결과죠. 미국의 한 매체는 유튜버를 꿈꾸는 96.5%는 광고로 미국 최소 생계 수준도 못 번다 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절반의 유튜버가 1년 내내 벌어도 30만 원, 한 달로 치면 2, 3만 원 수준이니 사실상 수익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다시 말해 극소수만 고소득이고 대다수는 거의 무수익인 구조입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는 유튜버들의 한한 자료니까요. 저처럼 아직 조회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유튜버까지 친다면 유튜브 조회수 수익화의 길은 아득히 먼 길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는 노력을 생각하면 이 시간을 견디고 견뎌서 조회수 수익이 실현되는 유튜버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영상 기획, 촬영, 편집까지 하면서 몇 달간 고생해도 조회수가 저조하면 수익은 몇천 원에 불과할 수 있으니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몇 개 영상 올리고 접는 비율이 높습니다. 꾸준히 하려면 다른 동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유튜브 광고 수입만 바라봐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튜브를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광고 수익 그 자체보다는 유튜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해 볼까요? 광고 수익으로는 빛을 못 봤어도 유튜브를 비즈니스 도구로 써서 성공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수익을 낸 유튜버들의 사례와 전통 산업 분야의 유튜브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돈 버는 길은 광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 많은 전문직, 1인 기업, 소규모 업장, 자영업자들이 유튜브를 브랜딩 및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업종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환에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구독자나 조회수가 엄청나지 않아도 자신의 전문성이나 사업을 알리는 창구로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직접적인 수익 혹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호사 업종입니다. 보수적인 직업으로 꼽히던 변호사들도 최근 3년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융희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 법률 꿀팁을 운영하면서 젊은 잠재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어려운 법률 개념을 쉽게 풀어주는 영상 80여 개를 올렸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의뢰인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무실 매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즉 영상 자체로 벌어들이는 돈은 크지 않아도 영상이 홍보와 신뢰 구축 역할을 하여 의뢰인이 늘어난 것이죠. 실제로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며 찾아오는 신규 고객도 생기고 기존 고객들의 신뢰가 두터워져서 소개로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는 선순환이 생겼다고 해요. 변호사 입장에서 유튜브는 하나의 영업 채널이 된 셈입니다. 전문 지식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고 이는 곧 실제 사건 의뢰와 매출로 연결된 사례죠. 법률 분야의 경우 네이버 파워링크를 상위 노출하기 위하여 대형 로펌은 억대의 광고료를 지불하기도 하니까요. 편집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완전 남는 장사를 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1인 공인 중개사들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한 공인 중개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지역 아파트 시세 분석, 실거래 사례, 투자 팁 등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화려한 영상미나 엄청난 조회수가 없어도 이 지역 부동산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국의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었다고 해요. 전문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함으로써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 신뢰를 주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튜브 채널이 곧 그 중개사의 온라인 영업사무소 역할을 한 셈입니다. 부동산과 변호사 업종 모두 네이버의 동영상 탭에 노출되기도 하니까 키워드 검색 유입 효과까지 누리기도 합니다. 특히 경쟁이 적은 지방의 경우 더 특수를 누릴 수 있죠. 이런 전략은 다른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인, 음식점 사장님, 공방 운영자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품 제작 과정, 노하우, 손님 후기 등을 올려 단골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예전에는 TV 출연 한 번을 위해 최소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광고 채널의 효과를 유튜브를 통하여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조회수 수익의 수단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장사하면 욕먹지 않을까? 나랑 같은 분야 사람들이 악플을 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고요. 같은 분야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찬밥더운 밥을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먹고 사실만 하시다면 유튜브를 취미나 부업으로 운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업자라면 저처럼 유튜브로 장사를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 분들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감사의 댓글을 남기시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건 4번 중 3번은 구독자들에게 이득을 나머지 한 번만 장사를 하는 콘텐츠를 올려보세요. 그런데 아마 유튜브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 한번 클릭해보세요. 자, 오늘은 유튜브를 조회수 수익의 수단이 아닌 장사의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매우 어렵다. 구독자를 모은다 해도 부업 수준이다. 100만 유튜버는 아무나 하냐. 두 번째는 어떤 분야든 유튜브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영업에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해라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저와 같은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영상 제작과 유튜브 기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존!